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의 어떤 뜻을 잘 몰라가지고, 흑막이 앵커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심히 보니까 갈로 해서 지오그리드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강토 옹벽의 토목섬유 보강제 인장 강도 이야기이구나 하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성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조금 늦은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보강토 옹벽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는 보강토 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죠. 보강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보강토 옹벽이 있고 텍솔 옹벽이 있고 그 외에 토목섬유를 쓰는 보강 방법들이 있죠. 자, 이 토목섬유는 뭡니까? 지오신세틱스라 해서 필터 기능, 보강 기능,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배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냥 보강토 옹벽 해서, 보강토 옹벽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보강토 옹벽 일반적인 시공 방법, 이 정도 수준만 답을 써도 충분히 답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유치한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실제 현장이나 설계나 시공할 때 문제가 되는 어떤 아이템들, 이것들이 문제가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강토 옹벽에서 토목섬유의 강도 감소 개수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오그리드의 강도 감소 개수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죠. 자, 그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죠. 먼저 장기 설계 인정 강도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장기 설계 인정 강도를 포함해서 보강토 옹벽, 보강제 설계 시공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보강토 옹벽의 토목섬유 보강제 장기 설계 인정 강도에 대한 모범답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답안지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서브노트 하기 좋도록 한번 구성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위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토목섬유 보강제의 설계 및 장기 설계 인정 강도, 이 장기 설계 인정 강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허용 인정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요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된 각종 기준은 국내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탈면 설계 기준해서 국토해양부 기준이 있고요. 도로 설계 편람해서 역시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토목섬유의 변형과 강도에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강제는 토목섬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제 보강제도 있습니다. 금속 보강제, 스틸 그리드도 있죠. 토목섬유 그리드도 있고 스틸 그리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속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정 강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쓰게 되고요. 이 금속 보강제는 뭡니까? 내구 연한에 따른 부식 두께를 고려해서 이렇게 인정 강도를 개선을 합니다. 토목섬유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정 강도 TA라고 표현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용 인정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용 인정 강도는 뭡니까? 장기 인정 강도를 먼저 개선을 하고 이 장기 인정 강도를 안전율로 나누어 주면은 허용 인정 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장기 인정 강도를 구하는데 장기 인정 강도를 구할 때 감소 개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F. RF는 세 가지 개념이 있죠. RFCR, RFD, RFID. RFCR은 크리프 감소 개수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보강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크리프 감소 개수가 있습니다. 2.5에서 1.6, 5.0에서 4.0, 5.0에서 2.5. 어떤 자료에는 5.0에서 2.6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RFD, 이것은 뭡니까? 생화학적 내구성. 그 다음 RFID, 이것은 시공 손상에 따른 감소 개수입니다. 즉, 디첨토의 어떤 최대 입경에 따라 가지고
이 감소계수가 달라집니다. 뒤처음부터의 최대 입경이 크면 클수록 이 감소계수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장기 설계 인장 강도는 TA라고 표현하고 허용 인장 강도이고, TA는 FS분의 TL 인장 강도를 안전율로 나누어주면 장기 설계 인장 강도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자, 요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뭐 영어 정의로 나올 확률이 많죠. 만약에 2, 3, 4교시 논술로 나온다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정도 내용으로 기술하셔야 되고, 만약에 영어 정의로 나온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 분량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체 화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캡처하시면 되죠. 확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보강도 옹벽의 설계 및 시공 시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장기 인장 강도는 재료의 역학적, 장기적 내구성을 고려한 저감 요인, 자, 강도 저감 개수를 쓴다 그랬죠. 감소 개수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기 설계 인장 강도는 장기 인장 강도에다가 안전율로 나누어 줍니다. 통상 1.5 정도를 적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TA, 이것을 다른 말로 허용 인장 강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금속 보강제인 경우에는 이런 공식을 쓴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되죠. 굳이 여기에 있는 FI나 AC, B, RC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토목 섬유 보강제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TA. 우선은 장기 인장 강도를 먼저 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인장 강도는 화학적 내구성, 내시공성, 그리프 특성을 고려한 감소 개수를 적용을 한다 해서 TL은 RF분의 TULT. ULT는 뭡니까? 이 토목 섬유의 극한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티메이트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RF는 RFCR, RFD, RFID. 그래서 RFCR이 뭐며, RFD가 뭐며, RFID가 뭔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앞에서 원본 자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잘 쓰고 싶으면은 조금 친절하게 이런 내용도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RFCR 구하는 방법, 이 숫자까지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이 숫자도 암기해서 이 표를 그리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숫자들은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다시 서브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L이 구해졌습니다. 즉 장기 인장 강도가 구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장기 설계 인장 강도 TA, 허용 인장 강도 해서 TA는 TL을 FS 안전율로 나누어 준다. 요 공식만 써도 되고요. 기왕이면은 FSRF분의 TULT로 한다. 이렇게 하고 안전율을 일반적으로 1.5로 쓰고, 만약에 성토사면인 경우에는 자, 사면 안전 해석할 때 미리 안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S를 1로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장기 설계 인장 강도 발생했을 때 그때 변형률은 5% 이내에 한다 해서 끝 해주면은 충분한 용어 설명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계양에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런 보강도 옹벽에서 보강제 설계 시공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같이 좀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